주인공 하야토는 외계 괴물에게 공격당하는 꿈에서 막 깨어났습니다. 누군지 모를 한 소녀와 함께였죠. 그는 이제부터 살고 공부하게 될 리틀 가든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두 소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헌드레드라는 무기와 적합률이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야토는 짐차 뒤에 숨어두를 따돌렸죠. 입학식장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최고 점수를 받은 사람으로 금방 알아봐줬습니다. 모두가 그에게 몰려들자 하야토는 도망치다가 에밀이라는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곳의 학생으로 이제부터 그의 친구가 되어주기로 했죠. 그녀는 실수로 자기 이름이 게티아라고 말했고 금발의 친구는 크리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에밀과 하야토가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친해졌는지 의아해했고 학생회 부회장과 학생회장인 클레이를 만났습니다. 하야토를 마중 나갔던 두 소녀는 이제야 돌아와 클레이에게 늦었다는 이유로 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야토를 찾으라는 임무를 받았지만 그는 이미 여기 와 있었죠. 둘은 퇴학당했지만 에밀이 불만스러운 태도로 나섰습니다. 에밀은 단지 그 이유만으로 퇴학당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지만 클레이는 그들이 세상을 지키기 위해 괴물과 싸우는 전사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목숨을 앗아갈 수 있고 명령, 불복종, 역시 죄라고 말이죠. 에밀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클레이가 하야토만 못하다고 말하자 에밀도 퇴학당했습니다. 하야토가 대신 나서서 반박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늦은 것이 자기 탓이라고 인정하며 너그러이 봐달라고 했지만 클레이는 그에게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만약 그가 이기면 퇴학 명령을 철회하겠다고 했죠. 그는 아직 헌드레드를 다뤄본 적이 없어 자신이 마주할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에밀은 그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이곳의 수석 기술자인 샤를로트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녀의 조수인 메이메이도 있었죠. 그녀는 헌드레드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그가 클레이와 결투한다는 사실에 꽤 놀랐습니다. 그녀가 알게 된 것은 학교의 AI 시스템인 리자가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리자는 기계지만 사람처럼 소통하고 감정을 가질 수 있었죠. 샤를로트는 그에게 헌드레드를 건네주며 헌드레드가 외계 생명체에 대항하는 최고의 무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적합자만이 사용할 수 있었죠. 각자 고유한 무기 형태를 가지는데 클레이의 것은 이 포들이었습니다. 그 책임을 짊어지는 것이라고 했죠. 그는 준비가 되었고 샤를로트는 그에게 훈련실로 가서 적합 슈트로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에밀이 무기를 소환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헌드레드가 합체하자마자 그의 무기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등 뒤에 기계팔이 달린 검이었습니다. 기사 형태라고 알려져 있죠. 에밀도 자신의 무기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클레이와 꽤 비슷했습니다. 몸 주위에 포들이 있는 형태였죠. 방패도 사용할 수 있었고 속도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빨랐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에밀은 그가 이길 수 있다고 믿었죠. 둘은 저녁까지 훈련했고 돌아갈 때 하야토는 여동생에게 입학식이 끝나면 찾아가겠다고 한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여동생은 병이 있었고 그는 동생의 치료비를 대기 위해 이곳에 들어왔죠. 도착했을 때 여동생은 화가 나 있었지만 이마에 키스를 받자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간호사가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렸죠. 그날 밤방으로 돌아온 그는 에밀이 막 샤워를 마친 것을 보았고 에밀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그를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머리에 무언가를 맞고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에밀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다 머리를 부딪혔고 에밀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애들끼리 부끄러울 게 뭐 있냐면서요. 그 후 에밀은 하야토의 교복에 휘장을 꿰매주다 바늘에 손을 찔렸습니다. 하야토는 재빨리 응급처치를 하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괴물에게 공격당한 적이 있어 누가 다치는 것을 보면 좀 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었죠. 다음날 아침 하야토와 클레이의 결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는 15분간 진행되며 어느 한쪽이 쓰러지면 끝납니다. 클레이는 이번 경기에서 전신 장갑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빨리 끝낼 수 있다면서요. 에밀은 클레이가 봐주는 것이며 자신은 그의 조언자로서 지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회장은
지원이 있는 것은 반칙이라고 했지만 클레이는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그는 클레이를 향해 곧장 돌진했습니다. 둘은 서로 엉켜 넘어졌고 하야토는 실수로 그녀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하야토는 벌떡 일어나 제어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지만 클레이는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하야토가 피하도록 포격을 가한 뒤 그가 아직 자세를 잡지 못한 틈을 타 근접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에밀은 그에게 방패를 쓰라고 외쳤죠. 에밀은 초기 계획이 좀 틀어졌다고 보고 다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그는 다시 그녀에게 돌진했지만 밀려나자 검의 에너지를 모아 먼거리 에너지 구체를 날렸습니다. 클레이는 그것을 막아내고 반격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중화기 폭까지 꺼냈죠. 갑자기 하야토의 몸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공격을 쳐내고 클레이를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그녀는 근거리에서 쏘면 피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는 전신 장갑까지 활성화했고 단 한 방에 클레이를 멀리 밀어냈습니다. 그녀는 지지 않기 위해 전신 장갑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그녀는 강력한 한 방으로 하야토를 마무리했습니다. 에밀은 하야토에게 달려가 전신 장갑까지 쓴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샤를로트는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클레이가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자 샤를로트는 무승부로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그가 깨어났을 때 클레이가 와 있었습니다. 그는 에밀과 두 소녀가 퇴학당할 거라 생각했지만 클레이가 명령을 취소했다고 했죠. 그는 경기 중간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클레이는 전신장갑과 고레벨 방패를 사용할 수 있는 그가 대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에밀이 찾아와 클레이가 시비를 걸러온 줄 알았지만 그녀는 단지 사과하러 왔을 뿐이었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도 클레이는 하야토에 대한 많은 생각에 잠겼죠. 다음 날 아침 하야토가 일어나자 에밀은 그가 나아진 것을 봤지만 그는 에밀이 너무 과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좀 배가 고팠고 에밀은 그에게 간식 주머니를 주며 힘을 너무 많이 쓰면 금방 배고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휴일이라 에밀은 그에게 시내에 놀러 가자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데이트 같은 거였죠. 둘이 놀러 갔을 때 하야토는 자신이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제 경기를 모두 봤으니 유명해지는 건 당연했죠. 둘이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모습을 보고 모두들 둘이 꽤 친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야토와 함께 오고 싶어 했죠. 갑자기 하야토의 여동생 카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그가 여자와 함께 있는지 물었고 그는 솔직하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하야토가 결투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있었죠. 그 후 카렌은 외출 허가를 받아 둘을 찾아왔습니다. 카렌은 에밀이 여자인 줄 알았다가 정정해야 했죠. 카렌은 오빠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카렌은 이곳의 유명 아이돌인 사쿠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이돌이 이 근처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되자 하야토는 언젠가 동생을 데려가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 사람은 그 후 식당으로 가서 무언가 먹기로 했습니다. 카렌은 꽤 많이 주문했지만 에밀은 그녀에게 먹을 만큼만 주문하라고 했습니다. 식사 중에 갑자기 클레이 일행이 찾아왔습니다. 카렌은 그녀를 노골적으로 싫어했지만 클레이는 그와 에밀을 학생회에 초대하기 위해 온 것이었죠. 에밀은 하야토가 그녀의 말을 들을 의무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강요가 아닌 제안일 뿐이었죠. 그 말을 듣자 에밀도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에밀은 들어가기 위해 결투를 요구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말이죠. 에밀이 모욕적인 말을 하자 한 부회장이 에밀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나섰습니다. 하야토는 에밀에게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주변이 파괴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에밀은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근접전을 위한 창을 소환했습니다. 클레이는 둘의 결투를 허락했고 싸움이 한창일 때 갑자기 경보가 울렸습니다. 클레이 일행은 돌아가야 했죠. 그것은 괴물 공격을 알리는 경보였습니다. 샤를로트는 그녀에게 하야토도 데려가서 실제 전투를 경험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일행은 재빨리 지휘실로 달려가 상황을 살폈습니다. 크리스라는 이 소녀는 중학생이지만 지휘실에서 일할 만큼 실력이 뛰어났죠.
아직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클레이는 에밀과 하야토를 출전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클레이 팀 3명만으로는 싸울 수 없어 지원군이 올 때까지 버티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이 떠날 때 하야토는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는 큰 힘은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써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이죠. 그는 괴물의 공격으로 기억을 잃은 적이 있어서 밖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 무언가 하고 싶었습니다. 둘을 전투에 참여시키자는 제안은 샤를로트가 아닌 리자 시스템에서 나온 것이라 클레이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일행은 계획을 세웠고 클레이 팀이 먼저 가서 둘에게 괴물에 대처하는 방법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클레이 팀이 먼저 내려가 작은 놈 하나를 노렸습니다. 안경 쓴 소녀가 사슬로 그것을 묶자 클레이가 포를 쏴 껍질을 부수고 마지막 멤버가 돌진해 핵을 찔러 파괴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후 에밀도 하야토를 끌고 내려왔고 둘은 헌드레드를 활성화하여 착지했습니다. 에밀이 먼저 쏘고 하야토가 핵의 껍질을 베기 위해 돌진했지만 너무 단단했습니다. 에밀이 내려와 그것의 팔 하나를 잘라냈고 하야토는 다시 같은 곳을 공격했지만 괴물은 여전히 너무 단단해서 에밀이 한 발 더 쏴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클레이 팀은 거대한 놈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사슬로도 묶을 수 없어서 근접전 담당 소녀가 쓰러졌고 사슬을 쓰던 소녀도 기절했습니다. 에밀과 하야토가 도우러 가고 싶어 했지만 클레이는 둘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전신 갑옷을 사용해 대포를 쐈지만 괴물은 반격했습니다. 플레이는 방금 그 한 발로 에너지가 고갈되었는데 괴물이 한 발 더 쏘자 하야토가 달려들어 레이디를 구했습니다. 그는 명령을 어겨 미안하다고 했지만 플레이 일행이 지쳐가는 걸 가만히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이상한 곳에 닿자 그녀는 얼굴을 붉혔고 공주님 안기까지 당하자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둘이 착지하자마자 괴물이 또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피하면 피난민이 있는 공항이 위험해져 둘은 힘을 모아 방패를 만들어 공격을 튕겨냈습니다. 이로써 공식적으로 에너지가 바닥났고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둘은 힘을 모아 방패로 총알을 튕겨냈고 결국 에너지를 전부 소진하고 맙니다. 에밀리아는 둘의 다정한 모습에 혼자 싸우러 달려들었지만 부회장을 지키려다 괴물에게 공격당합니다. 그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달려들어 공격을 막았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진 못했지만 그녀가 에밀리아라는 것과 그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은 기억해냈습니다. 그 마음은 그가 다시 전신 갑옷을 사용하게 했고 또다시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괴물의 팔을 베고 달려들어 마구베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술을 써서 건물의 한 귀퉁이를 날려버렸고 그 파편이 다른 부회장에게 떨어질 뻔했지만 클레어가 제때 도와줬습니다. 그가 계속 이런 상태라면 위험했기에 에밀리아가 달려들어 키스해서 그를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이제 강한 힘과 이성을 모두 갖추게 된 그는 단칼에 그 끔찍한 괴물을 두 동강 냈습니다. 게이는 에밀리아가 여자라는 사실과 전쟁터 한복판에서 키스하는 장면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단칼에 괴물을 두 동강 내버리고는 에밀리아가 여자라는 사실과 키스까지 한 것에 대해 믿지 못합니다. 전장에서 말이죠. 그 후 일행은 돌아가고 하야토는 시민들이 자신들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괴물을 이겨서 그리고 그 도시에서 열릴 아이돌 사쿠라의 공연이 취소되지 않아서 기뻐했습니다. 에밀리아의 방으로 돌아왔을 때 괴물을 물리칠 수 있었고 그 도시의 아이돌 사쿠라 공연도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에밀리아의 방으로 돌아왔을 때 괴물에게 공격당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밀리아의 피가 감염되었고 하야토가 그 피를 빨아냈기 때문에 그도 감염된 것이었습니다. 괴물에게 공격당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데 에밀리아의 피가 감염된 상태에서 하야토가 피를 빨아내 그 역시 감염됐습니다. 덕분에 그는 헌드레드와의 적합 수치가 올랐고 변이체라 불리게 됩니다. 그녀 또한 변이체이며 전 세계에 아직 둘 같은 사람이 1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었는데 위험에 처할 때마다 바이러스의 방어 기제가 굳어지며 에밀리아 위로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제어된 바이러스를 그에게 전달하기 위해 키스했습니다. 한 번 더 하려던 순간 클레어가 방을 옮기는 건에 대해 물으러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위에 있는 걸 보고 하야토가 해명하려 했지만 다시 넘어지면서 클레어에게도 키스를 해버렸습니다.
그녀는 또 첫 키스를 빼앗겼다며 그에게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두 소녀는 서로 양보하지 않고 하야토를 차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학교에 전화해 사쿠라의 경호원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하야토 커플은 크리스 커플과 연습 대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야토는 크리스의 에너지가 다 떨어진 순간을 노려 공격했지만 그건 속임수였습니다. 프리츠가 이미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하야토는 통제당하지 않고 전신 갑옷을 발동해 프리츠를 이겼습니다. 프리츠는 자신들이 더 강해졌다고 생각해서 꽤 슬퍼했지만 에밀리아는 하야토에게 전신 갑옷까지 쓰게 만드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 둘 다 결코 약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하야토는 부회장에게 하야토에게 전신 무장을 쓰게 할 사람이 거의 없으니 둘 다 결코 약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후 하야토는 부회장에게 클레어가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고 다음 달 공연까지 아이돌 사쿠라를 경호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직접 3마리는 처치했고 4마리는 낙하 중에 격추했지만 그중 1마리의 시체만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3마리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하야토는 이 임무를 수락했고 주말 며칠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동생을 만나러 갔습니다. 하야토는 임무를 수락했고 그 때문에 주말 며칠을 쉬지 못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에밀리아를 만나러 갑니다. 타로카드로 점을 쳐주고는 물과 여자를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쿠라의 사인을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날 그가 잠에서 깨자 에밀리아가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아침에 데이트하자고 했지만 그는 오늘 아침에 일을 가야 해서 에밀리아는 꽤 슬퍼했습니다. 그는 매니저와 사쿠라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 임무에서 그를 도와줄 사람은 부회장 레이디였습니다. 함께 이동할 때 사쿠라를 보러 온 팬들이 꽤 많아 보였지만 매니저는 오늘 이 정도는 적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하야토는 자신이 지명된 이유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노래 중 어떤 걸 좋아하냐고 물었을 때 그는 듣지 않았지만 여동생은 들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격식 차리지 말고 그냥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호텔에 데려다줬을 때 하야토는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하는 첫 단계를 잊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사쿠라는 호텔에 도착한 하야토는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하는 걸 깜빡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사쿠라가 말을 꺼냅니다. 유명 가수와 전설적인 영웅의 만남으로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어 인기를 더 높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유명 가수와 전설적인 영웅이 만나면 언론이 떠들썩해져 인기가 더 높아질 거라며 그녀는 말을 잇습니다. 그는 다가가 사쿠라를 벽으로 밀치고 자신과 결혼할 생각이라면 키스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부끄러워서 피했습니다. 그녀는 샤워하러 갔고 하야토는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노랫소리가 나쁘지 않고 자기 여동생 카렌과도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방금 떠오른 가사를 적기 위해 핸드폰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그녀도 카렌처럼 물건을 아무데나 던져두는 걸 보았고 그녀가 문을 열고 핸드폰을 받을 때 둘은 민망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와 사쿠라에게 사과하려고 기다렸지만 그녀는 그를 점수 매기더니 길을 나서자고 했습니다. 둘은 유명 인사를 만나고 기자회견에 가고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일정이 끝나자 사쿠라는 하야토에게 잠시 산책하자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사쿠라의 공연이 열릴 무대로 갔습니다. 그녀 역시 스케줄 도중 사쿠라는 하야토에게 산책을 제안하고 세 사람은 그녀의 공연이 열릴 무대에 도착합니다. 그녀 역시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사쿠라를 구해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쿠라의 능력은 자신이 제어하며 날 수 있는 영역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능력은 전투뿐만 아니라 공연에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쿠라는 최고의 공연을 만들어 이건 전투용만이 아니기에 그녀는 공연에도 사용합니다. 사쿠라는 최고의 공연을 만들어 보답하기로 결심합니다. 잠시 자기에게 와달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무도 없어서 그가 먼저 씻으려고 했지만 들어가자마자 에밀리아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같이 씻자고 했습니다. 그는 내일 오전에 클레어를 만난 후에 온전히 시간을 낼 수 있으니 같이 놀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기뻐하며 하야토를 껴안았고 그의 손은 또 이상한 곳에 닿았습니다. 같이 놀자는 초대에 그녀는 기뻐하며 하야토를 껴안았고 그는 실수로 엉뚱한 곳을 만지게 됩니다. 이게 벌써 두 번째입니다. 방해할 속셈이었습니다.
눈을 보면 이들이 변이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사쿠라는 어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힘을 가졌으니 그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하야토가 뭘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클레어가 있는 곳으로 갔고 그녀는 두 부회장과 함께 이곳에서 휴양 중이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여자와 물 때문에 곤란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 클레어는 그를 부른 이유를 말했습니다. 변이석이라는 광석이 도난당했으며 도둑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니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변이석이라 불리는 돌이 도난당했으며 도둑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니 그들은 바짝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에밀리아와 약속이 있어서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오늘 여자 옷을 입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놀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하야토를 데리고 갈아입을 새 옷을 사러 갔고 그와 함께 기념품도 사고 싶어 했습니다. 하야토는 그녀에게 하나 고르라고 했고 자신이 선물로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에밀리아는 목걸이가 마음에 들었고 목걸이를 선물 받는 것은 자신이 그의 것이 되었다는 증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선물로 주기로 합니다. 에밀리아는 목걸이를 마음에 들어하며 자신이 그의 것이 되었다는 증표로 여깁니다. 그때 여기서 그를 만날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둘은 잠시 숨어 있다가 밖으로 나왔고 에밀리아는 음료를 사러 갔습니다. 사쿠라가 사라졌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과의 대결을 피하고 에밀리아와 데이트하러 간 것을 알고는 약간 화가 난 듯했습니다. 그녀는 다음번에 쇼핑에 데려가는 것으로 보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수락했고 그 후 사쿠라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핸드폰 GPS 덕분에 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와 에밀리아가 마주치면 큰일이 날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사쿠라를 따라가 매니저에게 전화해서 알리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도 나중에 에밀리아에게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음료 2잔을 들고 돌아왔을 때 핸드폰에 알림이 와 있었습니다. 하야토는 이미 사쿠라와 함께 가버렸습니다. 그녀는 매니저에게 전화했고 하야토에게도 전화를 바꿔주며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야토가 사쿠라와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화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관광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바로 이 협곡이었습니다. 특히 이 협곡을 둘러보고 싶어 하는데 이곳은 하야토가 지켜준 곳이자 어머니와 가장 많은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그 후 그녀가 그의 여동생 이름을 물었을 때 그녀는 두 남매가 바로 그녀가 대피소에서 만났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괴물이 공격했을 때 말입니다. 그녀는 카렌의 이름은 기억했지만 하야토의 이름은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하야토의 말이 두 번째, 괴물이 공격했을 때 그녀는 가렌의 이름은 기억했지만 하야토의 이름은 잘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바로 하야토의 그 말이 그때 그녀가 가수의 길을 택해 오빠와 헤어졌을 때 아버지가 데리러 왔고 그녀도 바이러스에 감염돼 이 힘을 얻고 당시 매니저의 보살핌을 받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고 목소리마저 잃어 아버지가 몰래 데려간 곳이 비탈리라는 자의 연구소였어요. 거기서 그녀와 다른 사람들은 비탈리에게 괴물에게서 추출한 약물을 주입당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죽었지만 그녀는 살아남아 목소리를 되찾았죠. 하지만 비탈리는 계속해서 약물을 주입해 그들을 전사로 만들려 했어요. 많은 이들이 폭주했고 사쿠라의 노래가 그들을 구원했지만 점차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만이 유일하게 구조됐어요. 그는 그녀도 변이체라는 걸 알아챘고 그녀는 그가 어떻게 변이체에 대해 아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자기도 최근에 변이체에 대해 알게 돼서 잘 모른다고 했죠. 그녀는 둘이 똑같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꼈고 갑자기 작곡 아이디어가 떠올라 녹음실로 돌아가 곡을 쓰기로 했어요. 그도 이 기회에 함께 돌아가기로 했고 다행히 버스가 있었어요. 이곳은 택시가 거의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관광객도 이제 별로 없고요. 돌아가는데 갑자기 괴물이 나타나 버스를 공격했고 버스는 전복되고 말았죠. 두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괴물이 갑자기 버스로 다가와 둘을 노렸습니다. 하야토는 밖으로 나가 싸워야만 했죠. 클레어도 괴물 습격 소식을 듣고 하야토가 버텨주길 바랐습니다. 하야토는
전투용 특수장비가 없어서 움직이기 꽤 힘들었죠. 사쿠라가 방어를 돕겠다고 나서자 하야토는 안심하고 돌진해 괴물의 머리를 내리쳤지만 부서지지 않자 더 힘을 실어배는 데 성공했죠. 서로 껴안고 있는데 갑자기 두 번째 녀석이 나타나 둘을 공격했고 사쿠라도 막아내지 못했죠. 하지만 다행히 크리스의 팀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에밀리아도 팔 한쪽을 베어내며 도왔고 하야토와 사쿠라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자기를 버리고 다른 여자랑 있었다는 생각에 몹시 화가 났죠. 게티라가 먼저 나서 나머지 팔을 잘라냈고 크리스는 코어를 쏴서 게타가 공격하게 했지만 뚫지 못했습니다. 에밀리아가 더 쐈지만 괴물이 손으로 막았죠. 녀석은 회복 능력이 있어서 쉽게 당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녀석이 회복하기 전에 더 빨리 공격해야 했죠. 하야토도 참전하고 사쿠라는 쉬게 했습니다. 에밀리아는 안 입고어서 하야토의 목을 베겠다고 했지만 크리스는 싸우려면 나중에 하라고 했죠. 에밀리아가 재빨리 양팔을 잘라내고 돌진했지만 아까보다 더 빨리 회복해서 반격했습니다. 녀석이 쏘려던 순간 사쿠라의 목소리에 녀석의 주의가 흐트러졌습니다. 하야토가 돌진하자 갑자기 나타난 변이체에게 맞아 날아갔고 또 다른 사람이 하야토에게 와서 검을 만들어냈죠. 괴물의 눈에서 빔이 나오자 그 청년이 그걸 반으로 갈랐습니다. 시민들은 한 소녀가 보호해줬습니다. 이들은 단숨에 괴물을 처리했고 이 소녀는 코어를 계속 찔러 바이러스가 튀게 만들었죠. 게피아가 바이러스가 묻지 않게 조심하라고 했지만 그녀는 그걸 할기까지 했죠. 크리스 팀이 먼저 공격당했고 하야토는 그 녀석에게 공격당했습니다. 그는 이들이 클레어가 말했던 강도단이라는 걸 기억해냈죠. 이들은 힘과 속도가 엄청났습니다. 에밀리아가 그들을 공격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괴물의 코어를 챙긴 뒤 돌아가기로 했죠. 이들은 떠나기 전 비탈리라는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 후 구조팀도 도착했고 돌아오자 클레어는 이들이 불법 전사들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이들이 코어만 가져가는 이유는 코어가 변이석과 비슷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그건 기능 재구성과 핸즈 생성을 돕는데 이건 순식간에 한 나라의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클레어는 모두가 무사해서 기뻐했지만 규정상 에밀리아와 크리스팀이 허가 없이 싸운 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팀은 실력을 증명했기에 선택받은 자들 팀에 합류하게 됐죠. 그와 에밀리아는 그 후 함께 돌아갔고 사쿠라는 내일 공연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야토는 그 후 여동생을 찾아가 사쿠라를 응원하는 법을 배웠죠. 그는 그녀에게서 메시지를 받고 만나러 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녀는 변이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녀는 자신이 변이체의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거라며 관객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능력 때문에 유명해진 거지 목소리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는 그녀를 격려하며 그런 생각을 버리라고 했죠. 그녀가 변이체가 아니었을 때도 그녀의 노랫소리는 자신과 동생을 감동시켰으니까요. 바로 다음날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사쿠라는 능력을 사용해 무대를 날아다녔고 하야토와 여동생 카렌도 직접 보러 왔죠. 그녀는 이어서 최근에 직접 쓴 신곡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카렌은 멜로디를 듣고 사쿠라가 바로 대피소에 있던 그 소녀라는 걸 알아챘죠. 하야토는 그녀의 노래가 진정으로 관객에게 닿았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그 후 떠났고 카렌도 사쿠라를 다시 만나 사인을 받았습니다. 하야토가 잠에서 깨니 사쿠라가 그의 위에 앉아 있었어요. 클레어와 에밀리아도 달려왔지만 사쿠라는 여전히 그에게 꼭 붙어 있었죠. 선택받은 자들은 다 함께 바다로 놀러 갔습니다. 사쿠라는 계속 하야토에게 붙어 있었고 그는 여기 간호사에게 카렌을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미안하다고 했죠. 그가 잠시 틈을 보일 때 사쿠라가 더 세게 달라붙었습니다. 그녀가 그를 끌고 가자 에밀리아는 둘이 거리를 두라고 하고 싶었지만 짐을 떠맡게 되어 자기 짝사랑이 끌려가는 걸 지켜봐야 했죠. 에밀리아는 꽤 짜증이 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수영복을 입지 못했기 때문이죠. 리디가 원하면 그냥 수영해도 된다고 했지만 에밀리아는 그녀가 몸매를 과시하며 하야토를 유혹하는 거라고 쏘아붙였죠. 아래쪽 일행은 즐겁게 놀았고 사쿠라는 음식을 준비하러 먼저 올라갔습니다.
에밀리아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죠. 사쿠라가 이 리틀 가든에 온 건 오직 하야토에게 붙어있기 위해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리디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사쿠라는 에밀리아와 하야토의 관계를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웠지만 사쿠라는 그저 에밀리아가 남자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죠. 그녀는 자신이 하야토의 소꿉친구라고 변명했지만 사쿠라 역시 자신이 소꿉친구라고 주장했죠. 비록 하루밖에 같이 있지 않았지만요. 하지만 최종 승자는 카렌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동생이자 소꿉친구니까요. 식사를 마친 후 게타와 크리스가 에밀리아와 하야토에게 공놀이를 제안했죠. 공놀이의 능력을 사용해도 돼서 경기는 매우 격렬해졌습니다. 하야토는 공을 쫓다가 넘어져 클레어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게 됐죠. 갑자기 헬리콥터가 날아왔는데 클레어 가문의 기업 소속이었죠. 그녀 안에는 그녀의 오빠이자 회사이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동생을 보러 온 김에 전사들을 만나러 왔다고 했죠. 특히 클레어보다도 높은 적합 수치를 가진 하야토를요. 성스러운 피의 소유자죠. 그는 에밀리아의 비밀도 알고 있지만 숨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클레어를 데리고 먼저 돌아갈 거라고 했고 그녀는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했죠. 돌아왔을 때 하야토와 에밀리아는 아직 영문을 몰랐는데 학생회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행은 괴물 소탕 작전에 대해 듣게 됐죠. 이 작전은 유엔 특별 임무부대의 지휘를 받고 하야토의 4인조가 참여하게 될 겁니다. 게타는 드디어 선택받은 자들 팀에 정식으로 들어가게 돼서 기뻐했죠. 하지만 모두가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는데 하야토는 클레어의 오빠와 마주쳤고 그는 따로 할 이야기가 있다며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는 리틀 가든의 에너지 공급원에 대해 아는지 물었고 그는 그저 원자력 발전소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서류상일 뿐이고 실제 에너지원은 원자력 발전소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 해답이 여기에 있었죠. 그는 이곳에서 고치를 보았고 그 고치 안에는 바로 그녀는 인류가 만들어낸 최초의 전사이자 그의 여동생이었죠. 그리고 클레어가 갑자기 나타나 그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그녀가 하야토를 여기로 데려온 이유를 묻자 그는 하야토가 장차 훌륭해질 테니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고 했죠. 하지만 여동생 리사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가 하야토를 부른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성스러운 피를 가졌고 리사를 깨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고치의 손을 대받고 힘이 방출되긴 했지만 리사를 깨우기엔 아직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너무 서둘렀다고 생각했죠. 지금 리자를 깨우면 비탈리가 다시 그녀를 노릴 테니까요. 그와 비탈리는 과거에 악연이 있어서 반드시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그의 부하들을 만나는 것이었죠. 다가올 임무도 그들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일부였습니다. 그는 또한 하야토가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바랐죠. 클레어는 오빠가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알아듣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둘은 그 후 돌아갔고 클레어는 그에게 아래층에서의 일을 누구에게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날 일행은 전장으로 향했고 지난번에 3명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어서 그들과 마주친 적이 있는 이 팀이 선택된 것이었죠. 유엔군 캠프에 도착하자마자 에밀리아는 아는 사람과 재회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고 하야토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죠. 그녀는 그 소녀의 입을 막고 먼저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죠. 그녀는 왕족의 근위병이자 에밀리아의 소꿉친구인 라우라였습니다. 그녀는 에밀리아가 돌아오길 바랐고 정체를 밝히려 해서 에밀리아는 어쩔 수 없이 하야토에게 한 가지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사실 한 나라의 왕족이라는 것을요.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야토 곁에 있고 싶었기 때문이죠. 라우라는 좌절하며 모든 문제가 하야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결투를 신청했고 두 사람은 도장에 가서 능력 없이 기술만으로 대결을 펼쳤다. 대결이 시작되자마자 라우디아는 에밀리아의 관심을 끌려고 애썼지만 그녀는 하야토에게만 집중했다. 그 때문에 화가 난 그녀는 에밀리아가 타락한 게 하야토 탓이라고 비난하며 세계의 회오리를 일으켰다. 고속으로 대걸레를 휘둘렀지만 하야토는 그 안에 숨겨진 공격을 간파하고 대걸레 자루를 잘라
라우디아의 머리로 날려보냈다. 그가 승리하자 그녀는 몇 번 더 싸우자고 했지만 에밀리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또한 그녀에게 한번 돌아가 보라고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다. 라우디아는 또다시 하야토를 탓하며 이 빚을 갚겠다고 맹세했다. 그날 밤 하야토와 에밀리아는 음식을 사러 시장에 나갔다. 그때 그 변이체들이 시장에 잠입해 두 사람을 발견했다. 다음 날 아침 클레어는 하야토 팀에게 임무를 설명했다. 라우디아는 에밀리아와 같은 팀이 되어 기뻐하며 아직 에밀리아를 데려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네프레이는 에밀리아가 자신들의 동료이므로 에밀리아가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누구도 그녀를 데려가게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후 크리스가 들어와 자신은 다른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팀과 함께 갈 것이라고 알렸다. 괴물을 만나지 않는다면 자신의 하렘을 즐길 것이라고 했다. 그 후 팀은 정식으로 출발했다. 클레어와 하야토 쪽은 괴물 2마리와 마주쳤다. 클레어가 1마리를 처리했고 라우디아도 실력을 뽐내며 변신해서 1마리를 쓰러뜨렸다. 그녀는 자신들이 환상의 팀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에밀리아가 마무리하기를 원했다. 변이체들은 나중에 약탈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보고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크리스 쪽도 쉽게 괴물들을 처리해서 밤이 되자 팀은 순조롭게 쉴 수 있었다. 밤이 되자 클레어는 짝을 지어 보초를 서기로 결정했다. 에밀리아는 하야토와 짝이 되고 싶어 했지만 그 조합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 그녀는 에밀리아를 부회장과 짝지어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하야토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클레어는 잠을 자는 것도 전사의 임무 중 하나라고 조언했다. 교대 시간이 되자 남은 3사람이 보초를 섰고 하야토와 클레어는 하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클레어는 자신들이 싸우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괴물의 위협 없이 별이 빛나는 하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이 다정한 것을 본 라우디아는 앞에 있는 호수로 가보라고 자신은 위대한 이유가 아닌 개인적인 이유로 지휘관이 되었다고 했다. 하야토는 자신도 이 일을 여동생 때문에 하지만 점차 클레어 덕분에 이 일의 정당성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갑자기 적의 공격이라는 통보가 왔다 한 팀이 그 3명의 변이체에게 공격당했고 바로 그때 크리스 쪽에서도 신호를 보냈다. 하야토는 캠프로 돌아갔고 클레어는 다른 쪽을 도우러 갔다. 그쪽은 이미 변이체들에게 전멸당했지만 클레어가 제때 도착했다. 하지만 그녀의 약점은 비였고 저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속도의 이점을 이용해 클레어를 압도했다. 그녀는 전신 갑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력했다 막. 최후를 맞이하려는 순간 하야토의 일행이 제때 도착했다. 저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 하야토는 옛 적수와 싸우러 갔다. 에밀리아도 한 명을 맡아 그녀의 무기를 벽에 박아버리고 무기를 건틀릿으로 바꿔 돌진의 주먹을 날렸다. 상대가 눈에서 검을 뽑아 분노하며 공격하자 그녀는 그대로 돌진했다. 무기들을 박살냈다. 그녀는 상대가 눈으로 무기를 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눈을 찌르면 무력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눈을 통해 무엇을 보는지 알고 싶어 했고 상대는 이 세상은 부패로 가득 차 있으며 자신들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고 했다. 하야토는 우연히 이 3사람의 과거를 보게 되었다. 그들은 한때 노예로 매일같이 고문당했다. 그러다 도망치기로 결심했고 사막을 헤매던 중 한 명이 넘어져 한쪽 눈을 잃었다. 그러다 3사람이 필라티를 만나 그녀에게 힘을 받게 되었다. 그는 그들의 이상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자신에게도 지켜야 할 미소가 있었기에 전신 갑옷을 입고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가 칼을 한번 휘두르자 상대는 쓰러졌지만 그는 다시 일어서려고 했다. 에밀리아는 그가 곧 변이체에게 잠식당할 것을 알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갑자기 호수에서 괴물이 나타났다. 그 힘은 상상을 초월했고 그 남자는 휴전을 제안했다. 자신이 괴물을 처리하는 대신 자신들이 코어를 가져가게 해달라고 했다. 그가 돌진했지만 괴물에게는 보호막이 있었고 아무리 베어도 뚫을 수 없었다. 그는 괴물에게 날아가 버렸다. 하야토가 구하러 왔고 그는 두 누이가 무사하기만을 바랐다. 일행은 만약 섬에 있는 정군의 화력을 총동원하면 보호막을 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다른 팀에게 신호방해 장치를 꺼달라고 요청했다. 지금은 힘을 합쳐 적과 싸워야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해하고 방해 장치를 파괴했다. 클레어는 샬롯에게 연락한 후
정군의 발포 준비를 알렸다 하야토가 마무리를 맡기로 했지만 실행해보니 몇몇 사람이 부상당해 공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력이 부족했다. 샬롯은 두 번째 방법이 있다며 그것은 하야토가 자신의 변이체 능력을 클레어에게 나눠주는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키스를 해야 했지만 이것은 부작용이 있었다. 괴물을 쓰러뜨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나중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다. 괴물이 다시 공격하려 했기 때문에 그는 능력을 전달하기 위해 키스해야 했고 두 사람은 망설일 틈 없이 바로 실행했다. 힘을 얻은 그녀는 정군과 함께 다시 발포했고 성공적으로 보호막을 파괴했다. 하야토는 돌진해서 마무리를 지었고 성공적으로 괴물을 물리쳤다. 그 후 그는 호수에 빠졌고 에밀리아가 그를 건져냈다. 군대는 돌아갈 수 있었고 부상자들도 치료를 받으러 이송되었다. 하야토도 치료를 받고 있었고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 샬롯은 그가 심각한 상태는 아니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비탈리는 자신의 3인조 변이체 팀이 돌아오지 않은 것을 보고 계획을 서두르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물었지만 그들은 감시실에 조용히 있었고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 또한 사람들은 비탈리의 실험실을 찾았지만 그녀는 이미 도망친 후였다. 그녀는 모든 중요한 데이터를 파기했다. 축제가 다가오면서 보아는 다른 국가의 군대가 담당하게 되었다. 이 축제는 학교 축제와 매우 비슷했고 사쿠라는 그날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 후 모두가 다가오는 축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전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 준비 작업을 도왔다. 그날 오후 하야토는 여동생을 찾아갔다가 사쿠자가 어딘가로 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를 밟았다 알고 보니 여동생과 사쿠자는 축제에서 함께 공연하기 위해 음악을 배우고 있었다. 카렌도 이제 해즈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샬롯은 이것이 치료 과정에서 새로 발견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동생이 사쿠자처럼 되어 열정을 다해 공연할 것이라고 믿었다. 며칠 후 축제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모두가 마음껏 즐기고 있었지만 라우디아는 보초를 서게 되어 꽤 화가 나 있었다. 에리카와 제타가 메이드 카페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들렀다. 에밀리아는 억지로 메이드복으로 갈아입고 하야토에게 보여주게 되었다. 그는 모두에게 떠밀려 그녀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지만 수건이라고 생각해서 대충 만졌다. 그런데 진짜 가슴이었다. 그는 키스까지 강요당하자 두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둘 다 슬그머니 사라져버렸다. 그 후 그는 카렌을 만나러 갔다. 여동생이 준비가 되었는지 보러 갔다.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려던 순간 사쿠자와 매니저가 와서 그는 옆으로 비켜야 했다. 클레어의 오빠도 와서 사쿠자가 공연에 동의해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카렌의 노래도 사쿠자만큼 훌륭하기를 바랐다. 사쿠라가 먼저 공연했다 하지만 그녀가 공연하는 동안 비탈리는 이곳에 잠입해 한 소녀를 조종하여 높은 권한이 필요한 장소로 들어갔다. 그 후 카렌도 두 번째 순서로 정식으로 무대에 올라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과 소망을 이야기한 후 해즈를 사용해 자신의 두 발로 직접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노래를 불렀다. 카렌의 노래는 진심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마지막 무대는 두 사람의 듀엣이었다. 그때 클레어는 직원이 실신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녀는 깨어났지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갑자기 도시에서 로봇벌 한 마리가 나타났다. 누군가가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았다. 부회장 에리카와 제타는 그것을 잡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갑자기 자폭했고 또 다른 한 마리가 배전함을 노려 제타가 주먹으로 날려버려야 했다. 하지만 다른 많은 벌들이 리틀 가든에 나타나 전원 공급 장치를 망가뜨렸다. 지휘실은 경비원들에게 남은 배전함에 도달하기 전에 로봇 벌떼를 찾아 파괴하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청소 로봇이 벌떼를 만들어내는 원인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청소 로봇을 정지시켰다. 에리카는 벌 안에서 변이체 돌을 발견했다며 연락했고 이것은 계획된 공격임을 증명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비탈리밖에 없었다. 클레어는 어쩔 수 없이 축제 일시 중지를 발표하고 사쿠자에게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대피하라고 알리도록 부탁했다. 그동안 밖에서는 모두가 최대한 많은 벌을 파괴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벌 한 마리가 메인 서버에 도달해 침투하기 시작했다. 이때 비행기 한 대가
리틀 가든에 곧장 충돌했다.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정확하지 않아 함선이 심하게 손상되었다. 그 비행기에서 나온 괴물들도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에게는 코어가 없었다. 하야토와 에밀리아가 클레어를 찾으러 지휘실로 돌아왔을 때 또 다른 비행기가 방어막에 충돌했다. 클레어는 출전하고 싶어 했지만 모두가 지휘를 위해 그녀가 이곳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하야토와 에밀리아는 사쿠라가 있는 곳으로 가서 모두를 지키기로 했다. 세 명의 변이체는 소란을 듣고 비탈리가 공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가 민간인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가 나타났고 팀의 리더인 청년은 더 이상 그녀를 섬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곳 사람들은 딱히 나쁘지 않아서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이 필요 없다며 버튼을 눌렀고 그로 인해 세 사람은 귀가 먹먹해졌다. 에밀리아가 위쪽의 무리를 처리하는 동안 메이메이는 다른 세 명의 변이체를 찾아 나섰다가 비탈리와 마주쳐 총에 맞고 말았다. 다른 세 명은 세뇌당해 그녀까지 공격했다. 비탈리가 향하는 방향을 통해 그들은 그녀가 리자가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클레어의 오빠가 그녀에게 전화해 비탈리는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둘은 과거에 아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비탈리는 이미 도착했다. 리자가 있는 곳 근처에 도착해 한 명을 먼저 보내 덫을 놓았고 나머지 두 명은 괴로워했지만 그녀는 조종 레벨을 더 높였다. 그때 메이메이가 달려와 그녀에게 반격해 나머지 두 명을 구했지만 그녀는 다리 하나를 잃고 말았다. 그리고 비탈리는 도망쳤다. 그녀는 클레어의 오빠와 재회했고 자신을 이용하고 추방한 그를 증오했다. 밖의 로봇들이 갑자기 음파를 방출해 전사들을 약화시켰고 이제 그녀는 쏘기로 결심했다. 리자를 향해서였다. 하지만 리자는 깨어나 모든 총알을 막아냈고 그가 반격하게 했다. 그는 비탈리가 공격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를 이용해 리자를 깨운 것이었다. 한편 하야토는 싸우기는커녕 서 있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리자가 카렌과 사쿠라를 찾아와 두 사람에게 노래할 힘을 주었고 모두의 힘을 북돋아 주었다. 하야토는 가장 큰 놈에게 달려들어 처리했지만 에너지가 다해 쓰러졌다. 하지만 놈은 아직 죽지 않았고 변이체 소년이 달려들었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괴물로 변해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고 클레어가 전장에 도착했을 때 이것이 리자와 같은 상황임을 알았다. 과거의 일이었다. 하야토는 꿈에서 리자를 만나 사람을 구할 힘을 받았다. 클레어의 오빠는 그녀의 목숨을 무시하고 쏘려 했다. 하지만 하야토는 그녀를 구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전신을 변형시키고 말로 그녀를 부르려 했다. 그녀를 깨우려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전사들을 적으로 여기고 공격했다. 에밀리아가 나서서 도와주었다. 하야토가 다시 한번 그녀를 깨우려 했지만 상황은 악화될 뿐이었고 결국 그는 검을 휘둘러 괴물 부분을 베어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소녀를 밖으로 끌어내며 작은 정원에 온 것을 환영했다. 그 후 모든 일이 끝나고 클레어는 느꼈다. 리자가 자신에게 고마워하고 있음을. 그날 밤 에밀리아는 하야토 곁에 있고 싶다는 소원을 말하고 그에게 키스를 청했다. 그때 모두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 리디가 달려와 에밀리아가 공주라는 신분을 밝혔고 아까부터 보이지 않아 꽤 화가 나 있었다. 알고 보니 여기서 놀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총을 한 발 쐈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